반갑습니다. 한효석 칼럼 읽어주는 제자 강예솜입니다. 오늘 12월 27일 원자력의 날을 맞이하여 원자력은 한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세계 주역의 원동력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원자력은 국력의 기반으로서 한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세계 주역의 원동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1만 2천년 역사 속의 지정학상의 조건으로 9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었기에 중국과 외적으로부터 주권을 뺏기고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긴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주변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위태로운 운명 속에 강력한 국방력만이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생존할 수 있다는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자력은 곧 국력이요 자주 국방력임을 되새겨야 합니다. 원자력은 자주 국방의 원동력이며 세계의 중심과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첩경입니다. 향후 100년을 먹여 살리고 세계 최초의 경제 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원자력은 그만큼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으나 이를 감수할 필요성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매년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원전 수출 성공을 계기로 원자력의 안전 및 진흥과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2010년 12월 27일을 원자력의 날 혹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필자가 1985년 국회에 입문하였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첫 질문이 국회에 어느 분과를 선택했냐라고 묻기에 경제과학분과위원회를 선택하였다고 답했습니다. 그곳은 주로 다선위원이나 증진들이 가는 곳인데 자신도 경제과학분과위원회에서 한국 경제 전반의 흐름을 배웠다고 참 잘 선택했다고 하였습니다. 필자는 한국 경제 발전과 한국의 힘은 과학기술, 특히 반도체와 원자력에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한국 정세와 한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4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질 즈음 도자기 하나를 선물 받아 나왔습니다. 비서들은 긴 시간의 대화에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갓 돌아온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 장시간의 기록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그 당시 주간인물 김인극 사장이 필자에게 방문하였습니다. 필자의 소장품 중 김대중 선생님께 받은 도자기와 김수환 추기경께 받은 도자기, 검도협회에서 받은 도검을 소중히 보관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필자는 아우님이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니 잘 보관해달라며 흔쾌히 보관증과 맞바꾸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얼마 전 김인극 회장의 초청을 받고 회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주간인물 사장과 편집국장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몇 점 안 되는 귀한 도자기를 형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자랑하면서 잘 보관된 도자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가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필자가 경제과학분과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부존자원이었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자력 기술과 핵무기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자 자주국방의 첩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자력 연구가 활발한 한국과학기술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경제과학분과위원회인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토록
원자력 발전과 핵무장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끝내 강대국의 반대로 핵무기 개발과 자주 국방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더욱 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는 원자력 발전과 핵무장만이 한국과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보장하고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원자력 기술 수준을 가늠한 지표로 사용되는 국가별 이니스 데이터 입력량을 보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4위이며 핵무기 개발 능력도 세계 상위 수준입니다. 독일의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의 ICBM 수준은 세계 3위나 4위 정도로 매우 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세계 4위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와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비핵화를 외쳐도 북한의 자주국방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통일 이후에도 강력한 군사력인 핵무기로 보장하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식민지와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의 반대만 없으면 불과 6개월 만에 북한보다 더 우수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경제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면 전 세계가 비핵화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지 말고 한국, 일본, 필리핀의 핵무장을 지지하여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최소한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강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의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과 핵무기 생산에 가장 필요한 히토류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통일입니다.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능력과 위력으로 군사 상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에는 경수로와 중수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총 24개의 원자로가 있는데 그 중에 월성 원자력 1호기를 포함하여 2, 3, 4호기는 중수로이고 나머지는 경수로입니다. 중수로에는 플루토늄과 삼중수소가 만들어지는 고준위 폐기물이 생산되고 이는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지금 월성 원자력에서 만들어지는 핵 연료량은 약 8,000톤 정도로 회수율 70%를 고려하면 2차 세계대전 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50만 개를 이상을 만들 수 있는 1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의 고가 물질로서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한국 3개국만이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수로의 핵연료를 국산화시키는 데는 서경수 박사의 눈물겨운 노력과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한 박정희 대통령의 원자력, 연료 국산화의 강력한 의지에서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핵연료의 국산화를 성공시킨 서경수 박사는 안타깝게도 51세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 7천억 원의 돈을 들여 수리하여 수명 연장을 승인받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애국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탈원전 정책인지 필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 대학가에서 탈원전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나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필자는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월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 기술과 핵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기술은 우리 민족의 천년 만년 먹고 살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을 영원히 세계의 주역과 주인공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마스터키나 다름없습니다. 원자력 산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며 경제력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첩경이라는 사실을 원자력의 날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성찰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